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정말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굴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8월 20일과 21일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바로 조국이 언제 사퇴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 조금 전이죠. 조국 후보자는 본인의 그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나타나서 사퇴할 뜻이 절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감수하고 가겠다. 자, 이런 조국 후보자의 태도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걸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여론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당 내에서 지도부는 감싸고 있습니다만은 지도부가 아닌 일반 의원들과 그리고 이른바 좌파 또는 진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서부터 조국 후보자에 대한 걱정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사퇴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죠.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상조 실장은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알겠죠. 뭐 모른다면 뭐 바보라는 고백밖에 더 되겠습니까? 잘 안다. 특히 그 자녀의 대학 입학과 취업과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점, 이런 데에 대한 국민 정서, 그것을 알고 있다.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뭐 질문이 나와서 그랬겠지만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지금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했다는 얘기는 여권 내에서 그만큼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박용진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있었죠. 종편의 패널로도 자주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배지 달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뭐 바른말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의원이죠. 그동안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본인의 지역구, 강북의 지역구를 두고 있죠. 지역구에 가서 한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전제를 해가면서 굉장히 심각합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는 지역 구민이라고 한다면 대개 민주당 의원들과 또는 민주당 쪽과 가까운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3시간 동안 만났는데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꼈다면 민주당 쪽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뭐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반증이라고 보고요. 그러면서 박용진 의원은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곧 조국 후보 사퇴하라는 얘기죠. 민주당 사선 중진이죠. 송영길 의원 인천시장까지 지냈습니다. 여기도 과연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송영길 의원은 지금 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뭐 장외투쟁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판사 출신으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했던 신평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른바 좌파 변호사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는, 그리고 조국 후보자하고도 안면이 있고 꽤 친한 것으로 알려진 변호사입니다. 이 조국 변호사가 아니죠. 신평 변호사는 조국 후보자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무슨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씨 이제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신평 변호사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제 조국 후보자의 등에다 대고 총을 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까지 몰렸다 하는 겁니다. 또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2학년에 재학 중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거기에 인턴 2주 하고서 의과학과 관련한 그 논문의 제1저자로 오른 데 대해서 오르고 그 논문은 한국병리학회라는 곳에 제출이 됐습니다. 2009년이죠. 이 2009년 한국병리학회, 그러니까 2008년에 그 논문을 쓴 것으로 돼 있고, 근데 2009년에 한국병리학회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정욱 전 한국병리학회 이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어저께 글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보면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 논문은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후보자와 그 딸은 도대체 논문의 제1저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제1저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당연히 이 논문은 철회해야 된다. 그런데 이 논문 철회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논문이 철회되죠. 그럼 그 논문을 가지고 고대 생명공학부에 들어간 조국 후보자의 딸 입학전형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그 논문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그 입학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기게 됩니다. 꼭 정유라처럼 되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단국대에서 이번 주 내에 논문연구윤리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만들어서 조사를 하면 이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려대에서도 입시 전형이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 감사나 감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고려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실 고려대는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단국대에서 그런 논문을 써서 제1저자로 됐다는 사실을 제출하면 그 문제를 보고서 논문 심사를 할 때, 아니죠, 입시 전형을 할 때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있었네? 하고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의 잘못은 바로 어제 그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그게 그 논문은 입시 전형의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한 신문이 아니 입시 요강에 그것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갔다 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국 후보자를 감싸려고 했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곧바로 시인을 한 그런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고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고대도 이런 문제점을, 고려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만약에 고려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국대의 결과와 무관하게 자기들의 입시 전형이 정말 정당했는가, 그 다음에 단국대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반영됐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조국 후보자 딸의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합격은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자, 그러면 과연 언제 조국 후보자가 사퇴를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RN서치,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유승민 의원의 내년 총선의 당락과 관련한 RN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9일과 20일, 그러니까 어제와 그저께 1000명을 대상으로 조국 후보자의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 49.6%, 적합이 41.5%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8.1%입니다. 8.1%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결과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느냐, 지난 8월 1일과 8월 2일 날 조국 후보자 적합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요, 조국 후보자가 적합하다, 법무장관으로 적합하다 하는 게 4.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조국 후보자 반대한다는 건 4.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4.4 내지 4.5%가 한 20일 사이에 교차했습니다. 그러면 19일과 20일은 조국 후보자 딸의 이 논문 제1저자 등재, 그 다음에 입시 부정 가능성, 이 부분에 관한 여론이 확산되기 전입니다. 막 확산돼가는, 20일 같으면 확산돼가는 과정이 있었던 바로 그 날짜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도가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각에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5%, 6% 정도 찬성 의견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사퇴할 것이냐? 오늘 오전에 사퇴 안 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진전된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오전 한 10시쯤 넘으면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자로서의 경험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동일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상징성으로 조국 후보자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주일 사이에 6 내지 7%의 국정동력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조국 후보자를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시점은 바로 한국갤럽 조사가 나오는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측입니다. 제가 보기엔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무너집니다. 자, 문 대통령은 같이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꼬리 자르기를 하고 문 대통령이라도 국정동력을 제3 끌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그 결단을 촉구하는 음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론은 여론대로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 버틸 장사는 없다 하는 게 제 정치부 기자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사퇴, 제가 보기엔 오늘이 8월 21일인데 머지않았다, 하루 이틀 사이에 결판이 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결판이 안 나면 자유한국당은 훨씬 좋아할 것이다, 이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국 후보자 딸 문제와 관한 여론이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여론 금방 완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바로 위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 정서의 문제입니다. 국민 정서를 거스르는 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